문재인 대통령이 이 군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다 조사를 해라. 네, 특히 해외 네. 예, 다 조사해라. 그래갖고 지금 핵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폭탄이에요. 이 군대 비리도 우리가 뭐 엄청난 무기 들어오는 비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이 자잘한 비리가 그냥 만연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하겠다. 그건 공약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독일의 옴부스만 제도인데 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면서 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들어갈 수 있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도입이 돼야 돼요. 근데요. 예. 저는 이번에 토론에 나가서 이 사안을 놓고도 그렇게 입장차가 나더라고요. 여야가. 어떻게요? 홍준표 대표님 있잖아요. 예. 이게 좌파단체 고발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진짜 하고요. 그 좌파단체가 임태훈 씨가 하는 군 인권센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하다 보면 입장이 막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저는 입장이 안 갈릴 줄 알았어요. 예. 이게 근데 되게 좌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좌우의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여야의 문제가 되고 여론몰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아까 이게?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좀 독사파가 중심이 돼서 이 대한민국 국방 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도 혹시 독사파 출신이라서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미 뉴스들이 돌고 있어요. 아, 군 내부 갈등으로? 네, 군 내부 갈등으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검찰 돈봉투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우병우 불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이제 쫙 나름대로 잘해 그분들도 정권 교체됐는데 분위기 파악 못한 거지. 이분도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 군 내부에서 몸조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11시에 군 인사 단행이 되는데 37기 77학번이거든요. 박지만 동기. 네. 38기 78학번 다 고향 앞으로. 37기 38기가 다 물먹고 39기가 3스타 4스타 이제 별달기 이 대장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딜 가나 포스타. 기수 따지는 거 검찰도 그렇고 예. 어딜 가나 그런 기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꼭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서열 세우기에 그러니까. 가장 이것도 좀 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능력 위주인 거고 그렇게 해야지. 예. 군처럼 기능적인 곳인데 전문가 집단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가야 할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군에서 정말 그 국가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럼요. 이런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군생활 충실히 잘하고 있는 장교들, 장성들 이런 분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거예요. 되죠. 이게 군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요. 아니, 지난번에 이거 뉴스 나왔을 때 그 해군 참모총장 갑자기 함자가 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일부러 기억 안 나는 것처럼 하는 게 더 나아요. 황모총장 전역하셨고요. 그분이 그 군관병들 어떻게 대했는지를 예비적으로 대비됐었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공관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공적인 일, 부대에 출근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전혀 공관병들 쓰지도 않았었고 공관에 혼자만 오시면서 사모님이 주말에 면회를 오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오시겠대요. 그러니까 멀리 군부대는 외딴 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정도는 사실 그것도 공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관병들이 모시고 갈 수도 있는데 절대 못하게 해서 사모님이 운전을 못했나 보군요.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바깥에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오게 내버려뒀지 절대로 운전 못하게 했었고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공직자들이 딱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복잡하게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거든요. 별정직. 공짜가 들어간 사람들은 공과 사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공관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관이고. 예. 그러면 이게 공공의 재산이고 나라의 건데 자기 걸로 생각하니까 아까 그 냉장고 열 때도 기존 부대 공관에서 쓰던 걸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냉장고를요? 냉장고를. 그래서 이제 10개까지 모은 거고. 다닐 그러면 때마다 자기가 쓰고. 냉장고를 들고 가면 다시 새로 부임해 온 사람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군인 복지 예산을 가지고 냉장고를 샀다는 거예요. 긴급 의사진행 발언. 우리는 이렇게 논란 일이 있을 때 언니 뉴스에서는 공식 감탄사를 어머.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봐요. 한번 연습. 싫어. 자, 싫어요. repeat 안 after me. 어울려요. 어머머머. 어머머. 그래서 냉장고를 갖고 갔다는 어머. 의혹이 나고 있지만 어머. 어쨌든 본인은 이거 다 내 거다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냉장고를 10개를 자기 돈 주고 살 일은 사실 좀 없죠.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 무슨 네. 프로그램 보고 감동을 먹구나.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서 이거는 뭐 조사해 봐야 하는 문제이긴 이거 절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거든요. 일단 공관병 실태 조사를 다 하기로 했고요. 공관병뿐 아니라 편의, 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 민간으로 돌리는 걸로. 왜냐하면 검토하겠다 그랬죠. 그렇죠. 예. 검토하겠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작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이렇게 민간으로 돌리면 또 좋은 일자리 만들어줘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편의 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확 다르죠. 편의 복지. 이게 아까 얘기한 테니스병, 농사병, 과외병 얘기하는데 편의 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르다. 이걸 만약에 민간으로 돌린다면 과연 새벽 5시에 부를 수 있을까요? 민간인들을? 갑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6시 반에 딱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9시에 카톡 보낼 거면 퇴근 이후에 카톡 업무 지시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전체 사회 맞죠.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러면은 싫은데요? 그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그 민간으로 바꾼다는 거에도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려면 개인이 비용을 댄다는 거. 아, 예. 그렇죠. 네. 공관이니 그렇죠. 공적인 네. 일을 할 때만 나라가 아니 돈 되는 박원순 거고. 시장이 시장 돼서 토요일 날 그다음에 명절 때 기사 근무를 안 시켰는데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그때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당연한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예, 원래 그런 건데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명절 때고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그 박원순 시장이 와갖고 이때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공무원 급여인데 지금 공무원 근무 기간 아닌데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거나 혹은 필요하게 되면 자기가 대행 기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게 너무나 비정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돋보이는 거야. 아, 마치 오뚜기가 상속세 제대로 냈다고 칭찬받는 거랑 예. 마찬가지군요. 자살 병사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 100명씩 나와요. 그 100명이 죽는다는 게. 그럼 사나흘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쵸. 아니 자살로. 그렇게 숫자 생각하면 안 돼요. 100명 중에 네. 한 명은 곧 그 가족의 모두예요. 그렇죠. 100명 숫자가 눈물 중요한 게 날라 아니에요. 그래요. 그 한 명이 대상이 된 가족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군대 가서 죽는 사람들, 죽는 아이들, 사고 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공감을 갖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박찬주 이 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딱 떠오른 말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게 일상이라서 그분 아들한테 그러나요? 아들한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추 따라 무 따라 뭐 고추 따와라 이러고 예, 새벽 3시 아들한테 때 아들한테 전자팔찌를 이 채우진 팔찌 채우나요? 아들한테 그 파전으로 파전도 아니라 부침개로 싸다가 핀댔다. 네, 그리고 아들한테 썩은 과일 던지나요? 저는 아주 저희 집안이 군인 집안이라 이런 그래요? 네. 오, 그래갖고 아버님 제가 군인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공직에 계셨고요. 네. 저희 삼촌들이 군인이셨어요. 우린 경찰 집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때 시위주동하고 감옥 갔더니 간수들께서 아니 교도관들께서 너같이 좋은 집안 애가 왜 시위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격결에 들어왔지. 그리고 진짜 이렇게 잘 알잖아요. 언어가 같아요. 저도 집이 잘 살았어요. 경찰 집안이니까. 잘 살았어요. 근데 같은 교도관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야, 넌 집안도 좋은데 왜 데모를 하고 왔니?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냐면 데모는 집안이 어렵고 사회 불만 세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쫙 그 교육을 시켰죠. 지금 아마 공무원 노조에 가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얘기를 또 하는 놀란 거야. 게 과일 냉장고가 100개였다는 보도가 사실인지가 10개는 아니고 10개. 10개. 무슨 공을 하나 더 붙여요. 100개면 너무 심해요. 제 아마 머릿속에. 정신이 뻥이 시다 그래도 좀 그게 아니라 심해요. 저는 100개로 다가왔나 봐. 10개가. 그렇죠. 1년에 100명 자살한다 그러니까 그 아, 네. 숫자가 이제 연식이 좀 됐어요. 아, 네. 최민희 의원도. 100개 냉장고를 놓으려면 집이 상당히 커야 되겠는데. 예. 그 10개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과일이 얼마나 많으면 10개. 아니, 저 이재용 부회장도 10개까지 없었을 것 같아요, 집에. 갑자기 든 생각이. 이재용 부회장은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결혼했었는데 결혼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특이한 경우인데. 아, 그 발언도 진짜 우리 언니 뉴스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슬쩍 지나갔네. 그래서- 여자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처음이라 당황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분이잖아요. 결혼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혼이 필연이구나. 왜냐하면 남성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지만 아내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결혼 생활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 근데 어머니한테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사실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의 맥락에서 뒤에 나온 말이 네.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것 빼고는 그렇게 혼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용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건희 회장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소리를 평생 들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 앞뒤가 맞네. 이게. 심지어 홍라희 엄마까지도 홍라희 여사까지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또 그렇다고 쳐. 근데 이 세상 모든 남성들이 아무리 강큰 남성이라도 아내 그 본처의 잔소리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럼 그걸 잘 들어야지 성공하는 그렇죠. 집안이에요. 그렇죠. 아 제가 줄에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사 대소사는 남편이 하고 작은 일은 아내에게 맡겨라. 그럼 여자들 확 분노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소리예요? 저도 지금 그리고 집을 사는 문제라든지 집안 살림살이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작은 거는 부인한테 맡기고 남편은 체르노빌 원전은 지금도 터지고 있나? 후쿠시마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지진이 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나 고민하고 살아라. 부모님 화이팅. 이름하여 인격정병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 진짜 재밌어요. 양언니 퇴근하셨어요? 예, 아니요, 그냥 너무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아마, 아니, 예. 근데 이거 진짜 여성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것은 처음이라 당황했다? 아니, 이게 본처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네,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남자라도 제 주변에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똑같고 나와서 불평불만할 때 가장 쉽게 남자들은 이제 벌써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약간 좀 중성화돼 가면서 그런 신세 한탄할 때가 있거든요. 네 양언니. 네, 또 왜 그러세요? 그때 제일 많이 가장 공감되는 게 그거예요. 집사람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다. 또 이제 집에서는 애가 한참 커가면서 애 말썽 부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내들은 또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풀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그럼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당연히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들은 또 애를 내가 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셋을 키워. 남편도 애야. 근데 그런 특별한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아보셨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네. 아니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의 집에서 부인의 주도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집안은 성공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요. 잘 들어야 돼 얘기를. 네. 네, 마님. 네. 얘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아니 이게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남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박찬주 대장도 예. 집에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모에게 모든 걸 맡겨놓는 바람에 공감병들 컨트롤도 못하고 그때까지 대장이 승진할 때까지는 잘 나가다가 도가 지나치는 바람에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 문제가 아니 있는 아내가 거죠. 연대장급이었는데요. 여단장. 여단장. 저 정말 연식이 들었나 봐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여단장과 경우는 연대장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가정이라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그 3부에서도 얘기할 건데 이게 보통 이렇게 2스타, 3스타쯤 되면 관사에서 잘 안 산대요. 이렇게 관사라고 하는 곳에서 갑질하는 이 고립된 섬에서 즐기고 이 갑질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약간 정신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즐기면서 산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 뭐라고 했죠? 일요일 날도 사관들 상대로 해서 특별하게 이제 약간 좋은 식당들 운영하잖아요. 예. 거기서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식당 문 닫았는데 문 열라고 해서 굳이 예. 거기는 그 식당은 원래 고기 다루는 식당인데 가서 회떠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 또 테이블보도 특별한 걸 깔아라 그랬다는 거 보면 그런 식의 갑질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 왜 부부가. 테이블 뭐 특별한 거 까는 건지 모르죠. 왜요? 그렇게 파티나 그 사람들 모아놓고 회식을 자주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쫙 해놓으면 그 부인이 나가서 독사판이 독일 사관학교? 이거 독일식 아니야.
독일 유학에 다녀왔다 이런 걸 또. 육사 출신 중에서 외국 그렇게 유학 갔다 온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네. 근데 지금 독사파가 더 세거든요. 독사파가 잘 중간제. 나간다는 그.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전교 1등을 독일 사관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속설. 그런데 갔다 왔고 뭐만 하면 음식을 깔으면 이거 독일식 아니야 왜 이래 촌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병들은 다 갑질의 대상이지 노예예요 노예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분이 왕인 거죠. 예, 그렇죠. 왕인 거죠. 남편 위에 왕인 거지. 공관병, 예. 그죠? 그 다음에 농사병, 테니스병, 예. 골프병, 골프. 가회병. 골프병은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아세요? 골프병이 보통 사람들 골프병 뭐 하는 것 같아요? 골프 같이 쳐주는 거 아닌가요? 종일 저기 공 줍는 거. 공 줍는 거. 같이 골프 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분들이 이 군인들이 골프장 망한 데 가고 이건 뭡니까? 그물에 걸리고. 금을 뜯어오고 그리고 이게 공 놓고 치는 거 뜯어오고 그래요. 그 골프 같이 쳐주고 골프 레슨 해주고 그런 게 골프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극소수거든. 골프 전문 스포츠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골프장 갖고 이런 이거 뭐죠? 망 뜯어오죠. 네. 그걸 갖고 관사 뒤에다가 미니 골프장을 만드는 미니 거예요. 골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빵 치면은 또 이제 이게 발을 탁 누르면 이게 공이 올라오는데 그게 네. 다 고장난 걸 주워요 어디 가서. 그럼 이제 사람이 대신 그걸 골프장에 옆에서 앉아갖고 그걸 딱 올리고. 공을 놔주는 거예요. 빵 치고 놔주고 하루 종일 앉아갖고 그러고 하면은 다 치잖아요. 이게 조르르 굴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있잖아.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공을 주워갖고 또 와. 그러니까 이제 캐디 언니들이 하는 역할을 골프병이 캐디도 하는 그런 거 거예요. 안 해요. 캐디도 안 하죠. 하죠. 다 요즘. 자동이니까. 네, 자동이니까. 다 전자동이니까. 골프를 안 쳐가지고. 예. 근데 왜 장성들께서 그게 골프장 개인 골프장 만든 게 다 예. 예전에 한번 왜 군대 장성들 배 나와서 체력장 안 된다고 몇 번 찍힌 다음에 체력 훈련 하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골프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왜 아니, 그리고 그게 그렇게 도움이 돼요? 뛰는데?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이 관사에다 골프장 만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군 장성 중에서도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프장 가서 골프 치다 걸리면 나중에 승진에 문제가 된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 뒤에다가 노출되지 않게. 그리고 병사들을 데려다 거기서 그렇게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국가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럼요. 이런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군생활 충실히 잘하고 있는 장교들, 장성들 이런 분들이 욕을 욕먹는 먹어서는 안 거예요. 되죠. 이게 군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요. 지난번에 이거 뉴스 나왔을 때 그 해군 참모총장 갑자기 함자가 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일부러 기억 안 나는 것처럼 하는 게 예. 더 나아요. 황모총장 전역하셨고요. 그분이 그 군관병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예비적으로 대비됐었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공관에 있으면서 또 자기가 공적인 일, 부대에 출근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전혀 공관병들 쓰지도 않았었고 공관에 혼자 머무시면서 사모님이 주말에 면회를 오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오시겠대요. 그러니까 멀리 군부대는 외딴 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정도는 뭐 사실 그것도 공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관병들이 모시고 갈 수도 있는데 절대 못하게 해서 사모님이 운전을 못했나 보군요.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바깥에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오게 내버려뒀지 절대로 운전 못하게 했었고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근데 공직자들이 딱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복잡하게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거든요. 별정직. 공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공과 사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적인 일인 사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군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다 조사를 해라. 네, 특히 해외 국가. 네. 예, 다 조사해라. 그래갖고 지금 핵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폭탄이에요. 이 군대 비리도 우리가 뭐 엄청난 무기 들어오는 비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이 자잘한 비리가 그냥 만연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군 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하겠다. 그건 공약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독일의 옴부스만 제도인데 인권 보호관은 공무원이면서 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들어갈 수 있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도입이 돼야 돼요. 근데요. 예. 저는 이번에 토론에 나가서 이 사안을 놓고도 그렇게 입장차가 나더라고요. 여야가. 어떻게요?
홍준표 대표님 있잖아요. 예. 이게 좌파단체 고발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진짜 하고요. 그 좌파단체가 임태훈 씨가 하는 군 인권센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하다 보면 입장이 막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저는 입장이 안 갈릴 줄 알았어요. 예. 이게 근데 되게 좌우의 문제가 될 수 예, 있는 좌우의 거죠. 문제가 되고 여야의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작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민간으로 돌리면 또 좋은 일자리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편의 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확 다르죠. 편의 복지. 이게 아까 얘기한 테니스병, 농사병, 과외병 얘기하는데 편의 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르다. 이걸 만약에 민간으로 돌린다면 과연 새벽 5시에 부를 수 있을까요? 민간인들을? 갑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6시 반에 딱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9시에 카톡 보낼 거면 퇴근 이후에 카톡 업무 지시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전체 사회 맞죠.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러면은 싫은데요? 그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그 민간으로 바꾼다는 거에도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려면 개인이 비용을 댄다는 거. 예. 그렇죠. 네. 공관이니 그렇죠. 공적인 네. 일을 할 때만 나라가 아니 돈 되는 박원순 거고. 시장이 시장 돼서 토요일 날 그다음에 명절 때 기사 근무를 안 시켰는데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그때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당연한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예, 원래 그런 건데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명절 때고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관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관이고. 예. 그러면 이게 공공의 재산이고 나라의 건데 자기 걸로 생각하니까 아까 그 냉장고 열 때도 기존 부대 공관에서 쓰던 걸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냉장고를요? 냉장고를. 그래서 이제 10개까지 모은 거고. 다닐 그러면 때마다 자기가 냉장고를 들고 가면 다시 새로 부임해 온 사람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군인 복지 예산을 가지고 냉장고를 샀다는 거예요. 긴급 의사진행 발언. 우리는 이렇게 논란 일이 있을 때 언니 뉴스에서는 공식 감탄사를 어머머머 어머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봐요 한번 싫어. 자 싫어요. repeat 안 after me. 어울려요. 어머머머 어머머. 그래서 냉장고를 갖고 갔다는 어머.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거 다 내 거다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냉장고를 10개를 자기 돈 주고 살 일은 사실 좀 없죠. 이해하기가 힘들죠. 무슨 네. 프로그램 보고 감동을 먹구나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서 이거는 뭐 조사해 봐야 하는 문제이긴 이거 하지만 절도해 놓게 되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거든요. 일단 공관병 실태 조사를 다 하기로 했고요. 공관병뿐 아니라 편의, 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 민간으로 돌리는 걸로. 왜냐하면 검토하겠다 그랬죠. 그렇죠. 검토하겠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여론몰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아까 이게.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좀 독사파가 중심이 돼서 이 대한민국 국방 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도 혹시 독사파 출신이라서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미 뉴스들이 돌고 있어요. 군 내부 갈등으로? 네, 군 내부 갈등으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검찰 돈봉투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우병우 불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이제 쫙 나름대로 잘해 그분들도 정권 교체됐는데 분위기 파악 못한 거지. 이분들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 군 내부에서 몸조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기소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11시에 군 인사 단행이 되는데 37기 77학번이거든요. 박지만 동기. 네. 38기 78학번 다 고향 앞으로. 37기 38기가 다 물먹고 39기가 3스타 4스타 이제 별달기 이 대장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딜 가나 포스타. 기수 따지는 거 검찰도 그렇고 예. 어딜 가나 그런 기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꼭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서열 그러니까. 세우기에 가장 이것도 좀 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능력 위주인 거고 그렇게 해야지. 예. 군처럼 기능적인 곳인데 전문가 집단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가야 할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군에서 정말 그